헌책방에는 달아빠진 책들이 많다. 누군가의 손때가 잔뜩 묻은. 그래서일까 한때 책을 품고 고뇌했을 이의 가슴 시린 추억, 로맨스와 눈물. 빳빳한 새 책만 파는 서점에는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다. 헌책방 거리의 대명사 서울 청계천. 한평생 책과 담을 쌓고 지낸 사람이라도 어디 이곳 문턱 한번 안 넘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명성이 자자하던 왕년에 비하면 말이다. 청계천 책방의 전성기였던 60, 70년대. 200여 개의 서점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웠던 그땐 헌책 대접도 융숭했다. 비록 낡긴 했어도 새 책 몸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겸손한 가격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었다. 부지런하고 운 좋으면 새것 같은 헌책을 구할 수도 있었다. 덕분에 헌책방 주인들은 대목이었던 새학기 한철 장사 잘하면 집 한 채씩 사고 그랬단다. 경쟁했었죠.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새끼줄을 쳐서 순서를 기다려서 줄을 서시오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뭐 물론 이거와 점심도 못 먹었죠. 그때는 돈 버는 재미에 점심 먹어도 배가 안 고프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생활에 쫓겨 책을 멀리 해왔던 사람들도 한 번쯤 책과 마주해보고 싶은 독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오기가 무섭게 울려 퍼지는 책 읽기 캠페인. 마음의 양식이 돼 넘쳐 흐를 때 지금은 씨도 안 먹힌다지만 예전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바로 이때가 헌책방의 또 다른 대목이었다. 간혹 건방진 사람들은 공맹자 소크라테스라면은 골이 답답한 얘기라고 일축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고전에 대해서 무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고전 한 권 읽기는 필수.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면 헌책방은 제대로 물 만났었단다. 그 시절 나날이 번창했던 곳. 인천 금창동의 헌책방 거리. 한때 50여 개에 달했던 책방들은 다들 어디로 가고 이젠 대여섯 군데만 남았다. 이 골목의 터줏대감인 노부부. 오늘 얼마예요? 오늘 29,000원인데 그냥 3만 원 주시나요? 1,000원 더 줬다고? 한국전쟁 때 피난을 내려와서 이곳에서 헌책방을 시작했단다. 그새 강산이 5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니 노부부의 인생은 헌책방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셈이 아니겠는가. 많이 벌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뭐 하여간 뭐 네 남매 전부 다 대학 이 헌책방에서 졸업했으니까. 온도 칠하고 테이프를 붙여야 되고. 헌책방도 여러 개가 모여 있다 보면 각기 다른 분야의 책을 팔기 마련. 부부는 주로 헌교과서와 참고서를 판다. 불경기 때도 잘 나가는 헌책방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다.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를 잃어버려서 사러 온다. 하지만 옛날엔 사정이 달랐다. 부잣집 아들이건 뭐이건 하여튼 간에 헌책 아니면 새 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는 책이 없어서 서울 동대문에 간 사람이 사고 그랬는데 몇 끼로 묶어가지고 신문지를 싸기는 못 사 몇 끼로 묶어가지고 하여간 줄로 한 2, 3명씩 쫙 아주 학생이 서 있었어요. 아, 생각난다.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
사실 먼 옛날 얘기도 아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학기 말이면 을에 펼치는 연중 행사였다. 그 시절 형이 입던 교복을 줄여 입고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를 물려받고 어느 것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땐 다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한 번 쓰고 내가 버리는 걸로 안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낙설했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지우죠. 지우고. 지저분하게 책을 쓰고 나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책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혼나기도 그랬죠. 헌교과서를 물려받는 이 일조차도 마냥 부럽기만 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반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일명 재건학교. 학기 초가 되면 어디선가 교과서가 한아름씩 실려왔다. 또래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소원인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게 있었을까. 이곳으로 보내진 책들은 대개 헌책방의 것들이었다. 당시 재건학교에 다녔던 이를 만나봤다. 이젠 남부럽지 않은 사업가가 된 한병태 씨.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그 시절에 봤던 헌책들이었단다. 일반 학생들이 책을 쓰다가 버린 거나 아니면 그 폐품으로 나왔던 것을 모아서 헌책방 가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고 책을 봄으로써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나은 생활을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꿈입니다. 책을 보는 순간 여기서 떠나가고 싶은 꿈이 거기서 책을 보는 순간 나와지죠. 시대가 변하면 헌책방의 베스트셀러도 자연스레 바뀐단다. 현재 35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는 한 헌책방. 책이 진짜 많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요즘 없어서 못 파는 책이 있다는데 우리의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추억의 책들이다.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한떤 마음을 들뜨게 하고 꿈과 희망을 줬던 책들입니다. 지금도 뭐 아주 악명 높은 책입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지 지금 사실. 찾는데 책은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난 얼마 이상이라도 지불하고 나는 이걸 만나가겠다. 이런 준비도 돼 있고 자세도 돼 있는데 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고통을 주죠. 이게 지금 반대로. 헌책방에서 잘 팔리는 책 가운데 꿈과 희망까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을 줬던 책. 이 화끈한 책들 빼면 섭섭하단다. 특히 문남성들을 무아지경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한 참고서가 있었으니 없어서 못 팔는 그런 잡지인데 먼지에 그냥 다 떨어져 있네요. 그냥 다 생각나시는 잡지들 겁니다. 표지부터 예사롭지 않은 소위 빨간 책들. 파는 방법도 남달랐다. 이제 몰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감춰놓고 이제 손님이 요구하면 일단 돈부터 받고 얼마라고 이렇게 줘야지. 이걸 보통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고 그냥 가요. 그냥 가기 때문에. 음지의 베스트셀러. 사고 파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요즘에야 인터넷이니 뭐니 해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수입이 짭짤해서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었다. 물 건너온 잡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폐지 수집하는 분들도 이게 모아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기시촌이면 그 직업 여성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부탁하면 좀 많이 그래 좀 얻어왔었죠. 경찰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시중 서점과 출판사, 인쇄소, 복사업소, 각종 단체 등 28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들이 간행해 몰래 숨겨놓고 파는 책들 때문에 헌책방은 때때로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경찰이 이번 일제 그 중에서도 금서 목록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소위 이념 불온 서적들의 단속은 무척이나 살벌했다. 그 당시에는 뭐 러시아, 차이나 이 말 뭐 글귀만 타이틀만 있어도 다 금서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뭐 사실상 접근을 못했어요. 네. 이로 인해 80년대 중반까지도 떠들썩했었다. 판매하다가 발각되어 고초를 겪은 헌책방 주인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칼막스 자본론 뭐 이런 류의 책들인데 그런 책들은 그 당시에는 책 한 권 가지면 그 책 하나 가지면 쌀한가마의 값을 맞먹을 정도로 귀했었어요. 그걸 가지고다 용산서에 용산역에서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어느 서에 가서 한 3일 동안 구출당했죠. 현재 대학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한홍구 교수. 그도 학창 시절 헌책방을 통해서 이념 서적을 접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헌책방이 특히 이제 그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은 어떤 대학 기관도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대학이 책을 갖고 있어도 약간 문제성이 있다 싶으면은 일반 학생들한테 심지어는 대학원생들한테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헌책방으로 더 돌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시절에. 조봉암 선생의 친필인데 그 헌책방 주인 아저씨가 이게 이제 누구네 집에서 나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자료가 만만치 않다. 그만큼 뜻밖의 소학을 거두는 기쁨도 누렸다. 이게 국회 회의록 원본이거든요. 이제 헌책방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게 운이 좋으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그에게 있어 헌책방은 그야말로 지식의 보물창고다. 토론하고 있는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헌책방에서 본 겁니다. 그렇다면 헌책방의 그 많은 책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책을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책 중간상한테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한 바퀴 돌아오시네. 고맙습니다. 형님이 나 먹이 살리는 40여 년 경력의 베테랑 김창기 씨. 이런 책들은 좋은 책인데 이런 책은 잘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헌책방에서 글을 모르면 간첩으로 통할 정도다. 무더기를 이기려면 다 사가지고 왔어요. 좋은 책을 사오려고 했는데 그간의 관록이 책을 보는 안목을 키워줬다. 읽힐 만한 책은 한눈에 봐도 훤히 보인다. 뭐 내용은 뭐 잘 몰라도 책 저자나 또 이 책 상태 이런 걸 보면은 가격이 얼마짜리 되겠다, 또 이건 누구한테 필요하겠다. 이제 고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객층이 이런 책을 모아놨다가 어느 분 드리면은 뭐 이렇게 좀 필요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책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다는 68배 노장. 헌책을 수집하기 위해 그동안 이동한 거리만도 좋게 지구 내박히는 데단다. 아저씨 책 좀 골라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가 주로 찾는 곳은 변두리의 서점과 고물상. 옛날에는 이 폐지 더미 속에서 숱한 희귀 서적을 골라내기도 했다. 그 호시절에는 일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이러다 보면은 해파리 노래, 진달래꽃, 임해춘묵 그런 것도 어쩌다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것 자체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책 중간상이 아니더라도
책방에 직접 책을 들고 찾아와 바꾸거나 파는 사람들도 많았었다. 청계천의 헌책방을 몇 군데나 돌아보고 있는 한 신사.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헌책방에 내다판 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꽤 값이 나가 보이는 의학서적. 살면서 잊어본 적이 없는 책. 그날의 기억이 새롭다.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보게 되네.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미지가 비슷해요. 중학교 졸업식 280명 중에 전교 1등. 그 부상으로 받은 영광스러운 책이었다. 헌책방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상을 탄 책이라 이거 너 어디서 도둑질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받은 상인데 이걸 가지고 있기보다도 이걸 팔아서 뭐 좀 먹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팔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주인 아저씨가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돈을 700원을 주세요. 그 700원을 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를 샀다. 그날 저녁 온종일 굶고 있던 9 식구가 수제비를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이젠 헌책방에 책을 팔러가 아니라 사러 온다. 새 책방에는 없는 책을 찾아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말이다. 어려웠던 시절 소박한 꿈을 키워준 작은 공간.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낡은 책들은 여전히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헌책방에 가면은 지나간 시대가 거기 생생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감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 시간의 두께, 그 정감의 두께가 거기에는 그야말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아릿한 슬픔 같은 것도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헌책방에서 만난 누군가가 말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가슴에 그리움을 안고 찾아든다고. 헌책에 담긴 지식은 농익은 맛이 있다고. 좋은 책은 헌책이 될수록 더욱 빛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구석진 헌책방을 찾아왔노라고.